자, 직선도는 자,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도형이 좀 나와요. 그래서 도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숙제 드린 거에 이게 이제 두 번째 거 숙제 있을 텐데 두 번째 거의 숙제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 있는 축에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필수 예제 5번 해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은요, 반원에 7개의 점이 있어요. 7개의 점이 있어요. 자, 저기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입니다. 이게 성분의 개수가 아니고요, 직선의 개수입니다. 우리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지?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까지가 성분이고, 직선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무한히 가는 겁니다. 무한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그냥 이런 거야. 내가 여기하고 여기 점을 고르잖아.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을 골라도 역시 직선이 이렇게 돼요. 즉, 요 위에 있는 4점 중에서는 어떤 점을 고르든지 두 점을 고르면 같은 직선이 된다는 게 여기서 핵심 내용이 됩니다. 이해됐을까? 그게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야.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고를 수 있죠? 자, 요 4개 중에서는 일단 몇 개를 골라? 4개 중에서는 2개를 고르면 그게 다 몇 가지로 되는 거죠?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뭐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첫 번째. 전체가 점이 몇 개지? 전체가 점이 7개입니다. 그러니까 7개 중에서 먼저 일단 2개를 골라요. 그러면 모든 애들이 나옵니다. 모든 점 2개 고른 애들이 다 나올 거야. 자, 그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 애들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 거는 일단 싹 다 뺍니다. 다시 한번.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 애들 싹 다 빼. 왜?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건 여기를 고르든 여기를 고르든 여기를 고르든 여기를 고르든 전부 다 몇 개로 칠 거야? 그냥 다 한 개로 칠 거죠. 그러니까 싹 다 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한 개를 더해서 정리해주고 싹 다 뺀 다음에 결국에 겹치는 애들은 싹 다 빼고 그 겹치는 거에 대해서만 하나를 추가해주자 라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자, 그럼 7C니까 7, 6, 2 자, 4, 3, 2, 1 플러스 1이니까요. 3이 됐고 21 마이너스 6 플러스 2다 라고 보니까 16개가.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요,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자, 점 3개로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점 3개로 삼각형을 만들자. 근데 정원이는 지금 다른 거니? 상 말고 하를 가져야지. 사 안 받았어. 사요. 받는 게 아니라 사야죠. 그럼 야, 수업도 다 하루 돼 있는데 그럼 수업 들은 거 그냥 영상만 키고 본 거야? 잠깐만 있어. 자, 이번에는요. 자, 세 점을 가지고 꼭지점을 만든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니까 점이 몇 개가 필요하지? 점이 3개가 필요할 거야. 그럼 우리 일단 7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3개를 고르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치? 그런데 이번에는 안 만들어지는 게 있는 거야. 자, 어떻게 돼? 이 4개 있는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직선이 나와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어? 안 만들어지겠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4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른 거? 이 4점 중에서 3가지를 고른 건 그냥 빼서 계산해 줘요. 이건 추가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아까는 요 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해 줬지만 이번엔 삼각형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렇죠? 765, 3이 35가 될 거고 이건 42랑 값이 같지? 4가 나오고 그래서 한 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29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에 점이 9개가 있어요.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어서 만들 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n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가 n개가 되는데요. m 더하기 n의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n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전체가 몇 개라고? 점이 9개죠.
그러니까 9개 중에서 일단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고르면 우리가 이제 직선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 특징이 직선상에 있는 두 점을 고르게 되면 어차피 한 개라고. 그러니까 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 것들은 싹 다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해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5개의 점들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건 뺀 다음에 역시 몇 개를 무슨 더해줘? 하나를 더 더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 개가 나와요. 이제 계산하시면 곱하기 1 36이 됐거든요. 4, 3, 2, 1 계산하니까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5, 4, 2, 1 계산하시면 플러스 1이다 보여줍니다. 30이고 20에다 2개를 구했으니까 여기가 21개다 라고 읽어주실 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n은 삼각형입니다. 자, 삼각형은 9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되지? 3개를 고르면 되는데 요거 직선상에 있는 것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어떻게 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4개 중에서 3개 고른 거 밑에 5개 중에서 3개 고른 거는 빼서 계산해 주셔야 87, 3, 1 이건 4식이랑 같죠? 4가 될 거고 5C3은 5식이랑 같아요. 5, 4, 2, 1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3, 5, 4면 84, 14가 돼서 70이 됩니다. 2를 더해서 적는 건 10이다. 다음으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위에 점 9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비슷하죠? 삼각형의 개수니까 총 9개 중에서 일단 3개를 보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상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된다? 어차피 골라봐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지. 그치? 그럼 직선상에 있는 거라는 거. 요렇게 직선, 요렇게 직선, 요렇게 직선이니까 요 4개 중에서 하나, 요 4개 중에서 하나, 요 4개 중에서 3개 이렇게 고른 것들은 여러분 만들어지겠습니다. 4C3, 4C3, 4C3을 빼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9C3이 계산하시면 84예요. 그리고 4, 4, 4, 1, 12 이렇게 좀 보니까 72개다. 자, 297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육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육각형이니까 점이 몇 개가 필요하지? 점이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습니다. 자, 점이 6개가 있어. 그러면 6개 중에서 일단 2개를 고르면 되겠지. 그렇죠?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좀 빼야 되죠. 뭐가 있어? 대각선이라고 했지만 대각선이라는 건 우리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점들, 옆에 이웃단 점들을 이은 것은 바깥쪽에 있는 선들이 되니까 바깥쪽에 있는 선 몇 개를 빼야 되겠어? 6개를 빼주셔야 되겠네요. 6 곱하기 5 곱하기 1 계산해 주시고 15 마이너스 6이니까 몇 개가 되는 거다? 9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을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제 6번으로 갑시다. 필수에서 6번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이 개수예요. 자, 평행사변형은 특징이 뭐죠? 평행한 두 변, 그 다음에 다시 평행한 두 변이 필요하지. 즉, 평행한 2개, 이쪽으로 평행한 2개가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평행선이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이렇게는 하나, 둘, 셋, 4개지.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이거든 이렇게든 2개는 선택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 우리가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돼? 2개를 선택해야 평행선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결국 5개의 선들 중에서 몇 개? 2개를 선택하는 거고 4개의 선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2개는 동시에 선택이 되는 거겠지? 그래야 만들어지게 됩니다. 10 곱하기 이렇게 해서 6이거든요. 10이다.
자, 밑으로 갑시다. 298번에 자, 다음은 정사각형과 4등분해서 얻은 도형입니다. 총 16개가 있는데요. 자, 다음에서 고른 겁니다.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자, 우리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건데, 자, 정사각형의 개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에 대해서는 그치? 정사각형은 한 변 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정사각형이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특징이 뭐지? 요 길이가 얼마짜리? 1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일단 뭐 해야 되냐?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나눠서 정해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1짜리가 있을 거고 2짜리도 있겠죠? 그 다음 몇 짜리도 있겠어? 3짜리도 있을 거고 가장 큰 게 5이고 가장 큰 게 한 변의 길이가 몇 짜리? 4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몇 개가 있어? 잘 보시면 여기 총 몇 개? 16개 있지? 이게 잘 보시면 이게 4칸이야. 그러니까 4 곱하기 4다라고 해서 몇 개가 있어? 16개가 이제 존재가 되는 거고. 자, 2짜리 봅시다. 2짜리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생기죠. 이게 1개, 2개, 몇 개? 3개. 그 다음에 세로로도 1개, 2개, 3개가 있으니까 결국 3개 곱하기 3개다. 그래서 9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세 자리 봅시다. 하나, 2개. 그 다음에 하나, 2개가 되는 거니까 2개 곱하기 2개다라고 해서 4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 건 1개 곱하기 1개죠? 그래서 1개가 존재하니까 다 더해서 정리해 주시면 30개.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은요. 이번에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교수입니다. 직사각형은 어떻게 생겼지? 뭐 이렇게 생겨야 되게 직사각형이잖아. 잘 보시면 직사각형은 가로가 2개 필요하고 세로가 몇 개 필요하지? 2개가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전체로 따진다면 가로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필요하고 세로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가로선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세로선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일단 직사각형의 개수가 나옵니다. 10 곱하기 10이거든요. 100개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 100개가 아니겠죠? 왜? 정사각형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100개 중에서 정사각형 30개를 빼서 그러면 70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 자, 295번으로 넘어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총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자, 누구의 개수? 직사각형의 개수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직사각형의 특징이 있죠. 자, 일단 점을 10개 찍어볼까? 2개 찍혀있고 자, 여기에 점 4개를 만들어갖고 뭘 만들어야 된다?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된다. 직사각형, 물론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가로선, 세로선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얘는 가로선, 세로선의 개념이 아니잖아, 그치? 이거 돌아가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의 그 개념을 이제 따라가는 거야. 자, 직사각형 우리가 이제 어떤 특징이지? 직사각형의 성질이 있어. 이거 갖고 수직 이거 빼고 직사각형의 큰 특징. 대각선이 뭐지?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즉, 잘 보면 결국 똑같은 길이의 대각선 2개를 가지고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자, 그럼 여기에 대각선이라는 거 우리가 어쨌든 4개를 골라갖고 대각선을 딱 만들잖아. 그럼 뭐가 나오겠니? 당연히 지름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지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름이 총 몇 개가 있어요? 지름이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지름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2개를 고르면? 예를 들어 이 지름과 이 지름을 고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지름과 이 지름을 고르면 역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니까 결국 지름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2개를 고르면 그게 직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여기 됩니다. 이해됐을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요.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잠깐 볼 겁니다. 자, 조합을 이용해서 조를 나누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총 3개 정도의 공식이 있어요. 3개 정도의 공식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조합을 이용해서 조를 나눌 겁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가지고요. p개, q개, r개, 당연히 이제 p개, q개, r개 합쳐서 n개입니다. 세 문구로 나눈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모두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돼? n개 중에서 p개를 고르고 n개 중에서 p개를 뺀 거 중에서 q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r개 중에서 r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똑같은데 뒤에 두 수가 같으면 200분의 1이고요. 세 수가 같으면 300분의 1이고요. 이 옆에만 읽으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밑에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는 예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정신 좀 차리고. 자, 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9명의 학생을 3개의 조로 나눌 거야. 근데 몇 명? 첫 번째 거? 2명? 3명? 4명으로 돼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전체 몇 명이라고? 9명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짜리가 먼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뭐야? 9명 중에서 우리가 몇 명을 골라? 2명을 골라가지고 그 2명 중에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그럼 이제 몇 명이 남았니? 우리 9명 중에서 몇 명 골랐어? 2명 골랐지, 그치? 그럼 몇 명이 남았어? 7명이 남을 겁니다. 그럼 그 7명 중에서 다시 몇 명을 골라야 되지? 3명을 또 고릅니다. 그럼 7명 중에서 다시 3명을 고르고 나면 이제 혼자 4명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4명이 자기들끼리 조를 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1260개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2번입니다. 2번 보면 4명에다가 1명으로 돼 있어요. 동훈아 괜찮니? 오늘 수업 너무 열심히 들었어? 지금 학교 안 가지?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4명이니까 첫 번째 9명 중에서 몇 명을 고르면 되겠지? 4명을 고르죠. 그렇죠? 9명 중에서 4명을 고르죠. 그러면 5명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5명 중에서 또 몇 명을 고르지? 4명을 고르죠. 그럼 혼자 이제 남는 애는 1명 중에서 1명이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는 지금 4명의 숫자가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4명 숫자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 200분의 1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자, 숫자 2개가 같으면 200분의 1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합니다. 자, 편의상 1, 2, 3, 4, 5, 6, 7, 8, 9번이라고 합시다. 자, 4는 9번이에요. 자, 처음에 몇 명을 고르지? 4명을 고르지. 그럼 여기서 4명이라는 게 예를 들어 1, 2, 3, 4가 될 수도 있고 뭐 1, 2, 3, 5가 될 수도 있고 쭉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 5, 6, 7, 8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그럼 이제 나머지 5명 중에서 다시 4명을 골라야 되지? 그럼 여기에 누가 나올 수 있지? 1, 2, 3, 4를 고르고 5, 6, 7, 8, 9 중에서 또 다시 4명을 고르면 뭐 5, 6, 7, 8이 나오고 9가 혼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야. 뭐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거 보자. 이게 5, 6, 7, 8이야. 여기 5, 6, 7, 8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1, 2, 3, 4, 9가 남지. 그때 다시 여기서 1, 2, 3, 4를 선택하고 9를 선택하면 이 5, 6, 7, 8, 1, 2, 3, 4, 1, 2, 3, 4, 5, 6, 7, 8 두 개가 어떻게 되지?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골라놓은 4명이고 다음에 고르는 4명이 있는데 이 둘을 거꾸로 선택하는 경우는 그냥 계산하면 2번이라고 따로따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명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들어간 사람과 여기 들어간 사람이 똑같은 케이스, 즉 두 가지죠. 따지고 이제 2패으로 이제 계산한 거야. 그 두 가지 케이스를 하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2패를 곱해서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그냥 계산하면 이거랑 이걸 다른 걸로 보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거랑 이거는 무슨 경우냐? 순서만 달랐지 같은 경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3번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럼 3번은 몇 명이에요? 3명? 3명으로 나눠줍니다. 자, 9시 3이고요. 6시 3이고요. 3시 3이 되는데 느낌이 왔지? 셋은 전부 다 같으니까 뭐가 되겠어?
300분의 1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인데 4, 5, 6, 1, 2, 3, 7, 8 뭐 이런 애들이 쭉 있으니까 같은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자, 220페이지로 가자. 3팩토리얼이요. 왜냐면 1, 2, 3, 4, 5, 6, 7, 8, 9로 셋이 구성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서로 바꾸는 게 3팩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가 3팩으로 나눠주니까. 자, 우리 특강 1로 갑시다.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서로 다른 8개의 꽃이 있습니다. 자, 두 종류, 네 종류가 있어요. 뭐지? 82, 62, 44 하시면 되는데 두 개가 같으니까 뭐가 된다? 200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210까지가 나와요. 2번으로 갑니다. 두 종류, 세 종류를 나눠서 이전에 세 명한테 나눠줘야 돼요. 자, 82, 그 다음에 63, 33이 되는 거고요. 두 가지가 200분의 1을 곱했는데, 자, 문제는 뭐지? 나눠놨지. 여기까지가 나눠놓은 거야. 여기까지 나눠놓은 거야. 이게 두 개 같기 때문에, 3, 3이 같기 때문에 200분의 1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누구한테 줘야 돼? 사람한테 줘야 되지. 그렇죠? 분류해 놓은 걸 다시 사람한테 줘야 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3팩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 개의 묶음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고를 수 있는 게 세 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은 두 가지, 그 다음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3팩을 한 번 더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밑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300번, 301번, 302번 세 개하고 좀 쉬어갑시다. 300번 해보도록 하자. 자, 서로 다른 소설책 7권과 서로 다른 수필책 3권을요 5권씩 두 묶음을 만들어 갑니다. 각 묶음에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포함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요. 자, 적어도 하나의 수필집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일단 그냥 나눠요. 일단 그냥 나눕니다. 자, 그냥 나눠요. 그냥 나누는 경우는 뭐 하면 되겠어? 원래 10권 중에서 5권, 나머지 5권 중에서 5권, 그 다음에 원래는 200분의 1을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이게 일단 무슨 케이스냐면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자, 그런데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누군 빼야 돼.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 얘기는 뭐야? 우리가 두 묶음으로 나눌 건데 이렇게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근데 적어도 하나의 수필집이 들어가는데 그 외의 경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수필집이 어떻게 돼? 한쪽에 몰려있는 케이스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필집이 다 몰려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렇죠? 수필집끼리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이 케이스는 빼야 될 거야. 그럼 우리가 7권에 누가 남아있냐면 소설책이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하면 되겠죠? 7권 중에서 몇 권? 2권을 골라서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만 빼주면 되겠지? 72만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 조금 까다로워요. 다시 한번 갑니다. 일단 전체 케이스를 계산하시고 적어도 하나의 수필집이 들어간다는 건 두 가지 묶음에 대해서 수필집이 한쪽에만 몰려 나오는 케이스를 뺄 거야. 그러니까 수필집 3개는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 2권만 더 추가를 하면 우리가 묶음으로 나누는 거니까 나머지 1권 거 중에서 2권만 여기에 탁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72를 빼주시면 되겠죠. 요거 2팩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알겠죠? 왜? 요건 요 묶음과 요 묶음 완전히 다른 거야. 그치? 한쪽은 수필집이 있고 한쪽은 수필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묶음이 아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200분의 1로 나눠주시면 안 돼요. 자, 301번에 보도록 합니다. 자, 6명씩 2명이 짝을 지어서 서로 다른 3곳에 봉사활동을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6명 중에서 2명을 고르고요. 4명 중에서 2명을 고르고 2명 중에서 2명을 고르되 일단 나눠야 되겠지? 둘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300분의 1로 나눠서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묶어놓은 애들을 이제 어떻게 돼? 봉사활동을 보내야 되겠네요. 자, 몇 곳에 봉사활동이 있다고? 3곳에 봉사활동이 있으니까 묶음으로, 자, 팀으로 셋을 나눠놨어. 이거를 다시 한번
3팩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두 개 지워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뭐 답 계산하시면 요건 105고요. 요거는 계산하시면 90이에요. 자, 302번으로 갑니다. 302번 요거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요거 학교 시험에 잘 냅니다. 여기. 대진표 작성하는 거. 아마 제가 드린 숙제에도요, 이 대진표 문제가 따로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자, 8개 학급을 가지고요, 옆에 있는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대진표를 한번 볼까? 자,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뭐 남자들이니까 대충 감이 오잖아, 그치? 이제 8강 토너먼트 하는 거죠, 그쵸? 줄줄줄 붙여가고 있네. 자, 이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은요, 자, 애들을 나눠요. 나누되, 그냥 나누시면 안 되고요. 결승전 기준으로 나옵니다. 즉, 결승전으로 기준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되겠지? 네 팀으로 먼저 분류가 됩니다. 정말 피곤한 거보다. 동원아, 어떻게 느껴졌어? 네 팀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왼쪽 팀하고 1조랑 2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팀을 먼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전체 8명 중에서 4명을 보시고, 그 4명 중에 4명은 사실상 1이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 조하고 오른쪽은 사실 우리가 부분만 해놓은 거지 사실 같은 거야. 즉 1, 2, 3, 4, 5, 6, 7, 8이랑 5, 6, 7, 8, 1, 2, 3, 4 같은 겁니다. 대진표만 만들어 놓지 결국에는 하는 경기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뭐 해야 되겠어? 2분의 1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4팀이 배치가 되고 4팀이 배치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또 나눠줘야 되겠지, 그치? 어떻게 돼? 둘로 또 나눠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4팀을 다시 한번 둘로 또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주면 되겠어? 요거 4팀에서 2팀이니까 4C에다가 20 역시 둘은 역시 같은 거니까 200분의 1 곱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쪽도 나눠줘야 되겠죠? 4C 곱하기 2C에다가 역시 200분의 1이다 라고 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산하시면 315개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거죠. 자, 우리 대진표 문제는 나눠야 합니다.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4팀 먼저 결승전 기준으로 4팀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누면 되는데, 이게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 지금 이건 트리가 똑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트리가 똑같지. 근데 가끔가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왼쪽 트리하고 오른쪽 트리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야. 이렇게 둘이 한번 붙고 다시 한번 붙고 다시 한번 붙어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눌 때 왼쪽 트리하고 오른쪽 트리는 어떻게 돼? 다르지? 그럼 요거 200분의 하면 되게 안 되겠어. 요거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배치되어 있는 거랑 여기 배치되어 있는 건 틀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과 5, 6, 7, 8, 1, 2, 3, 4 다른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200분의 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우리 맨 앞으로 돌아가셔서 일단은 가져요. 자, 10페이지로 갑니다. 자, 처음에 집합의 뜻과 표현입니다. 자, 그 이어서 줬어. 자,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집합의 뜻과 호감 관계. 자, 이제 집합이 뭔지 배워야 되겠지, 그치? 아마 그 수업하다가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쵸? 부분 집합의 개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자, 집합이라는 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어들은 잘 알아둬야 되겠지. 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A가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 말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속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속한다라는 건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A라는 원소는 집합 A라는 거에 속한다라고 하고 약간 삼집창 모양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소는 보통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예의다라는 거예요. 자, B가 A의 원소가 아닐 때는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비호로는 어떻게 되죠? B라는 원소는
A의 집합이 아니다라고 해서 중간에 짝대기를 하나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집합이라는 건요,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밑에 1번 봅시다.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요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3보다 작은 자연수 우리가 1, 2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큰 수의 모임, 이런 건 안 돼요. 왜? 크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없어서 이건 집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잘생긴 사람의 모임 뭐 이런 거지. 잘생긴 거에 기준이 없잖아. 그렇지? 자기들은 보통 남자들은 다 자기 잘생겼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막 거울 보면서 막 찢다가 거울 보면서 가끔 감탄하고 그러잖아. 그렇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다시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자, 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우리 4의 약수는 1, 2, 4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1, 2, 4는 원소가 되는 거고 3은 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자, 집합은 이렇게 중가로 표현해요. 중가로. 이렇게 중가로 표현을 하시고요. 그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2든 2든 3이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여기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는 걸 이용하셔서 집합을 표현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중가로를 하시고 보통은 여기에 소문자를 하나 씁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발을 하나 하시고 뭐 예를 들어 이거야. x는 4보다 작은 자연수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이게 이제 4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조건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x라는 걸 이 안쪽에다가 맞히시고 여기다 이제 조건을 써주시면 이제 조건 제시법이라는 겁니다. 자, 3번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예능이나 이런 거 보면 벤 다이어그램 얘기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웃겨 보이려고.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하시고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숫자 넣으시면 돼요. 뭐 1, 2, 3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예요. 자, 안에 원소가 유한계인 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은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공집합은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큰 거, 이렇게 공집합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유한집합에 이제 원소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 n이라고 하시고요. 집합 보통 대문자로 나타내거든. 집합은 그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뭐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게 A의 집합이야. 여기 A의 집합이다 그러면 원소 몇 개 있어? 3개 있지? 너무 자는 거냐? 아니면 보고 있는 거냐? 정신을 차리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밑에 자, 1번 보시면 1, 3, 5, 7, 9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원소가 몇 개 들어가 있지? 5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유한계이니까 유한집합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보시면 1, 3, 5, 7, 9하고 조금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 계속 무한이 있다라고 하니까 무한집합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1보다 작은 자연수야.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 없어?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없으니까 공집합이다라고 해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A가 그러니까 1, 3, 5, 7, 9가 되는데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5개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페이지로 가셔서 자, 개념을 익히기 자, 같이 한번 쭉쭉쭉 풀어가시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요.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인데요. 자, 15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야. 자, 그럼 15의 양의 약수 뭐가 되겠죠? 1, 3, 5, 15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 되고 원소는 1, 3, 5, 15가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자, 큰 정수의 모임. 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집합이 아닌 거죠. 자, 3번입니다. 자, 50에 가까운 자연수. 자, 가깝다라는 건 누구보다 가깝거나 누구보다 멀다 뭐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 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자, 4번입니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는 0. 자, 이거의 해의 모임. 요건 집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1과 2가 해가 되는 거니까 중괄호에다가 마이너스 1과 2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원소는 마이너스 1과 2가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Q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자, 이때 우리가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라는 기호를 넣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라는 건 Q라는 집합. 마이너스 1은 유리수인가요? 마이너스 1은 유리수가 맞지? 그치? 그러니까 속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4분의 1도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속한다. 3번입니다. 자, 루트 3은 Q에 속하지 않겠죠?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니니까 속하지 않는다. 4번 보시면 0은 역시 유리수 집합에 속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갑시다. 자,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하는데 A를 다음에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자, 원소 나열법은 10 이하의 소수는 2, 3, 5, 7까지 있겠지? 그래서 2, 3, 5, 7을 중괄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자, 조건제시법입니다. 우리 조건제시법은 보통 이거 문자, 저 소문자 하나 써요. X. 그 다음에 발을 하나 쓰시고, 자, X는 뭐다? 10 이하의 소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에 다 들어가는 거고 3번. 자,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A라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안에 2, 3, 5, 7 이렇게 이제 적어서 넣어주시면 이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4번입니다. 자, 아래 집합을 있는 대로 고르시고. 자, A는요. 자, X는 자, 6의 양의 약수입니다. 자, 6의 양의 약수는 뭐가 있지? 1, 2, 3, 6이 있죠? 총 4개가 들어가고요. 자, B는요. 자, 9의 양의 배수예요. 자, 9의 배수지? 그렇죠? 9의 배수는 뭐겠어? 9, 18, 27 계속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고. 자, C 같은 경우는 1과 5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2, 3, 4 세 가지가 되고요. D는 2하고 4 사이에 있는 짝수입니다. 우리 2하고 4 사이에 짝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동집합이다라는 표현을 일단 쓰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자, 있는 대로 고르라고 나와 있어요. 1번입니다. 자, 유한집합은 A라고 C가 되는 거고, 유한집합은 B가 되는 거고, 동집합은 D가 되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유한집합에 D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유한집합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유한계인데 이거 없으면 아닌 거 아닌가요? 그것도 유한계라고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한집합에는 공집합도 꼭 집어 드셔야 해요. 자, 5번으로 갑시다. 다음 집합에서 자, NA. 자, 이건 뭐지?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1번이에요. 자, A는 2, 4, 6, 점점점 해서 20까지 갑니다. 자, 그럼 A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지? 2, 4, 6, 8 이렇게 해서 20까지 가는 거니까 총 몇 개? 10개죠. 2번으로 갑니다. 자, A는 X가 X는 X제곱 플러스 1은 0인 실수죠. 그치? 그럼 이거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X제곱이 마이너스 1 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죠. 이거 허수죠. 그쵸? 실수 내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0개가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A는 X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은 정수입니다. 자, 그럼 이건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0, 1, 총 3개가 되는 거니까 NA는 3이다. 경우의 수 하다가 여기 오니까 더 쉽지. 뒤에 가시면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기호들이 좀 복잡해서. 자, 필수 예제 1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고릅니다. 자,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아니겠죠? 그렇죠? 예쁜 학생들의 모임 당연히 아니겠죠.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자, 이건 확실히 있겠네요. 그렇죠? 1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당연히 안 될 거고요.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요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이 되겠네요. 필수이제 2번입니다. 자, 32야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원소가 되니 안 되니지. 자, 4는 원소가 안 되는 거 맞죠? 5는 원소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12는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8 원소 아니고 30 원소가 되는 거니까. 자, 밑으로 갑시다. 6번입니다. 자, 집합인 것은 자, 작은 홀수 모임 안 되겠죠? 이태리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되겠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잘한다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치? 3월에 태어난 학생들의 모임, 요건 있죠, 그쵸? 요건 가능하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 원래는 없어요, 그쵸? 그쵸? 원래는 없지만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쵸? 없다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하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으로 갑시다. 자, 4의 양의 배수 집합을 A고요.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합니다. 자, 옳은 것은 자, 1번 1은 A의 원소가 된다. 자, 4의 배수인데 안 되겠죠? 자, 2는 B의 원소가 아니다. 자, 8의 약수 중에서 2 있죠? 1, 2, 4, 8. 자, 5는 B의 원소가 된다. 아니죠? 자,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렇죠? 4의 배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은 옳은 거고요. 5번 보시면 8은 B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8도 B의 원소가 되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으로 나온 건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1번 보실게요. 1, 2, 5, 10인데요. 자, 원소나열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건제시법으로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한다? X 바로 하시고 1, 2, 50은 특징이 10의 약수죠. 그렇죠? 그래서 X는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갑시다. 자, 3, 6, 9, 12 이렇게 이제 계속 가죠. 자, X는 뭐가 되는 거지? 3의 양의 배수고 그냥 배수라고 쓰시면 여기서는 틀리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양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뭐 학교에서는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자,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보다 크고 2, 4, 6, 8, 10, 12까지가 될 거고요. 4번입니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인데요. 이거 1부터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1은 선생님, 1은 3분의 1 아닌가요? 혹시? 아니에요. 알겠죠? 3보다 작은 건 그냥 나머지가 다 숫자입니다. 그 다음 뭐가 되겠어? 4, 7, 10 이렇게 이제 가겠죠. 특징이 1에서부터 30 더해가면 숫자들이 나옵니다. 자, 필수이제 4번으로 갑시다. A가 0, 1, 2예요. 자, 이때 자, B라는 집합은요. X 더하기 Y가 원소입니다. 자, 요거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X 더하기 Y가 B의 원소예요. 단, X는 누구의? A의 원소가 되고 Y도 A의 원소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X하고 Y, 단 X하고 Y가 같다 틀리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같은 경우도 하셔야 돼요. 0, 1, 2 붙어 있으니까 0, 0 하면 뭐가 되겠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 1 하면 뭐가 되겠어? 1이 될 거고 0, 2 하면 2가 될 겁니다. 1 하시면 2가 되거든요. 근데 2는 두 번 쓰는 게 아닙니다. 집합 내에서는요, 하나의 숫자를 여러 번 쓰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2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 2 하시면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 0 안 될 거고 2, 1 하면 이미 했죠. 2, 2 해서 어디까지? 4까지 가능한 거다. 그래서 1, 2, 3, 4. 자, 2번입니다. 자, C는 뭐라고 나와 있죠? X 곱하기 Y예요. 역시 두 개 다 A의 원소입니다. 곱한 거란 얘기지. 자, 0, 0 하시면 이제 0이 될 거고요. 0은 어차피 다 곱해봐야 다 0입니다. 자, 1 하면 1, 1, 1,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로 강사하는 건 4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1, 2, 4 얘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할만 하시죠? 어렵지 않지? 자,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3, 5, 7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아라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나타내보죠. 2 이상 9 이하의 홀수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죠? 3, 5, 7, 9 이하이기 때문에 9도 들어가죠. 3, 5, 7, 9까지 되는 거니까 1번 안 되고요. 2번입니다. 2보다 큰 한 자리 홀수. 뭐가 되겠어? 3, 5, 7, 9까지 되는 거니까 역시 안 될 거고요. 3번. x는 2n 플러스 1인데 n이 1, 2, 3이래. 그렇죠? 처음에 1 넣으시면 3이고요. 2 넣으시면 5가 될 거고 3 넣으시면 3이니까 7이 될 테니까 3, 5, 7이 돼서 일단 몇 번? 3번 되겠네요. 자, 4번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보다 작은 소수 2, 3, 5, 7, 2가 들어가는 거 안 될 거고 0에서부터 9 사이에 있는 홀수니까요. 3, 1, 3, 5, 7 되겠죠? 1 들어가는 겁니다. 답은 4번. 자, 5번 들어갑니다. 자, A라는 건요. X는 0과 10 사이인 2의 홀수입니다. 그럼 여기가 2, 4, 6, 8까지 해서 총 4개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자, B는 Y가 Y는 3x-2가 되고 X가 A의 원소입니다. 자, 그럼 X가 2, 4, 6, 8이니까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2를 넣으시면 6-2니까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넣으시면 10이 될 거고요. 6을 넣으시면 14가 될 거고 8을 넣으시면 18이니까 잘못했다. 6을 넣으시면 18-2니까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4-2가 될 거니까 22라고 표현해 주시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실 수 있게. 10번으로 갑시다. A는요, X는 2의 P승 곱하기 2의 Q승인데 P하고 Q는 자연수입니다. 즉, 소인수분해 했을 때 2하고 5가 각각 다 들어가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자, 10은 2 곱하기 5니까 11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되고요. 자, 60 소인수분해 합시다. 2, 30, 30, 2,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냐고. 3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해보시면 2하고 5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답은 2번이다.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필수예제 5번 해보도록 하자. 자,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무한집합 되나요? n이 1, 2, 3, 4니까 1, 2, 3, 4만 집어넣으시면 3, 6, 9, 12, 총 4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무한집합이죠. 무한집합이죠. 자, 그보다 큰 한 자리 홀수입니다. 그보다 큰 한 자리 홀수는 있어 없어? 원래 없죠. 그렇죠?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것도 네, 유한집합이죠. 3번입니다. 1과 2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 우리 기하분수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1과 2 사이에 있는 걸 쭉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11분의 12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11분의 13 이런 것도 되고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세 자리 자연수는 정해져 있어. 오른쪽 100에서부터 어디까지? 999까지 총 900개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유한집합이고요. 5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게 x하고 어디? 1하고 얼려? 2 사이에는 유리수인데 1과 2 사이에는 유리수 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6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A가 집합 안에 0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A는 0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지? 1이죠. 그렇죠?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안에 0이라는 한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려요. 2번입니다. 자, N. 자, 집합 표시가 있고요. 집합 표시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공집합이라는 원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게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요거랑 요거 몇 개?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리다고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자, n에다가 집합 0, 1, 2예요. 그럼 요거 몇 개? 3개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합 0, 1과 2예요. 그럼 이거 몇 개지 집합? 원소의 개수 2개죠? 그럼 n이가 얼마? 1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고요. 자, 4번 보시면 자, 3이라는 집합 원소의 개수 1개입니다. 그 다음에 5라는 집합도 원소의 개수는 1개죠. 그러니까 크다, 틀리게 되는 거겠습니다. 자, 5번이 좀 헷갈릴 텐데 잘 보세요. 자, n. 자,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가 1개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야. 그러니까 1개고요. 자, n 안에 공집합입니다. 이건 그냥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입니다. 자, n에다가 0과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지? 2개죠. 그렇죠? 아, 여기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이건 뭐지? 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는 겁니다. 집합 안에 공집합의 개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1개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1개입니다. 이거 0개 아니에요. 겉에 집합이 있죠? 그렇죠? 그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1개입니다. n에다가 0과 1이 들어있죠. 2개죠? 3차 중에 4개가 됩니다. 그래서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지고.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요 10보다 큰 홀수 어떻게 돼? 11, 13에서 계속 생기죠. 그러니까 무한집합이죠. 자,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유한집합이죠. 1개 있는 겁니다. 디귿입니다. 1하고 3 사이에는 홀수 아무것도 없지. 이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에요. 자, x가 2n인데 n이 자연수입니다. 1, 2, 3, 4, 5, 6, 7, 8 계속 가능하죠? 2의 배수니까 무한집합입니다. 이건 이응답과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12번입니다. 자,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에서 C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겁니다. 자, A의 원소의 개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A라는 건 50보다 작은 7의 양의 묘죠. 7, 14, 21, 28, 35, 42, 49까지 가는 양입니다. 총 몇 개? 7개가 됩니다. 자, B는요 X제곱이 마이너스 40 요거인 뭐라고? 실수입니다. 근데 X제곱 마이너스가 나오는 실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NB는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고요. 자, C는 절대값 X가 4입니다. 우리 절대값 X가 4라는 건 X가 4하고 마이너스하고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NC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개 더해서 하나 뺐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으시죠? 그렇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쪽으로 가셨어요. 자, 이번에는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용어를 아마 우리 수업할 때 잠깐 나왔어요. 그렇죠? 자, 부분 집합이라는 겁니다. 자, 부분 집합이라는 건요. 두 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즉 X가 A에 속하면 모든 X에 대해서 다시 B에 속할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거 두 집합과의 관계예요. 둘 다 집합이 나와야 합니다. 아까 속한다는 3개짜리였지, 그치? 그거는 2개짜리였습니다. 속한다라는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속한다라고 쓰지 않고요. 포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B가 A를 포함한다 혹은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용어를 써요. 속한다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속한다라는 건 원소가 집합에 들어갈 때 쓰는 용어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똑같죠? 이렇게 정도. 이 아니라는 건 뭐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요. 몇 개만 겹치는 경우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을 때를 우리가 포함된다, 포함한다라는 기호를 써요. 자, 밑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완벽하게 같을 때죠? 그렇죠? 같을 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아도 포함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개 집합이 똑같아. 그러면 A는 B를 포함하는 거고 반대로 B도 A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되면 뭐가 된다?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밑으로 갑니다. 18수 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에 이제 용어들이 쭉 나와요. 용어들 정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세 번, 3번. 두 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두 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자, A가 B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A가 B가 아니야. 두 개가 같지 않아요.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 되거든. 같은 것도 부분집합입니다. 그런데 같은 거를 빼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사실 용어를 정의합니다. 자, 4번으로 갑시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요게 이제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A1, A2, A3 해서 AN까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건 2의 n승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밑에 있는 예제를 잠깐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은 A, B, C, D라는 걸 원소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A, B, C, D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이 되는 애들을 쭉 다 따져본다면 뭐가 있겠어? 일단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누구도 있겠어? A만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 그 다음에 B만 가지고 있는 거, C만 가지고 있는 거, D만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A, B가 있는 거, B, C가 있는 거, C, D가 있는 거. 그 다음에 B, D가 있는 거. A, D, 그 다음에 A, C, A, D. 이런 게 있고요. 3개 있는 것도 있어요. A, B, C, A, B, D. 그 다음에 A, C, D. 그 다음에 B, C, D. B, C, D. 그 다음에 마지막은 A, B, C, D. 자, 그럼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입니다. 즉, A의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애들은 총 1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모든 집합들은요, 이 원소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서 만든 겁니다. 자, 공집합은 뭐지? 모두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고요. A만 있는 건 뭐라고? A는 O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X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거고요. 얘는 XO, XX. 예를 들어 맨 마지막 건 뭐지? OOO를 선택한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 두 가지 선택지, 두 가지 선택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2의 덧승, 4승 총 16개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다. 이거 아마 했었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안 했고 앞에 거는 이렇게 고르는 거 있었거든. 그런데 진 부분집합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맨 마지막 거 같은 거는 진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하나를 빼준 15개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같습니다. 자, 이해됐을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9쪽으로 갑니다. 자, 특정 원소를 같거나 같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 간단합니다. 그거 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볼까요? A가 2468이야. 2468. 자, 일단 첫 번째 1번. 2하고 4는 반드시 가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부분집합 특징이 뭐라고?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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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중에서 고르는 부분집합이 나오는데 2하고 4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2하고 4는 무조건 가진 걸로 치고 6하고 8을 가지고 정리해 볼 수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2의 2승 총 몇 개? 4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게 됩니다. 자, 2번입니다. 8을 원소로 갖지 않아. 그럼 8 빼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 2의 3승이다. 그래서 8개가 되는 거고요. 자, 2는 반드시 같습니다. 그 다음에 4하고 6은 같지 않아. 그럼 누구에 대해서만 달라지게 되는 거지? 8에 대해서만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2의 1승에서 몇 개? 2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요거는 우리 경우에서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경우에서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뒤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13번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고, 보통은 이제 원소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다 하라는 경우 다 하면 돼요. 자, 해봅시다. 처음이니까 한 번은 다 써봅시다. 13번 1번. 자, 시작은 공집합부터 씁니다.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 뭐가 있겠어? 2만 있는 거.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 그 다음 4만 있는 거. 그 다음은 2하고 4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에 2승 하시면 총 몇 개? 4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집합 표시 안 하시면 틀려요. 알겠죠? 이거 집합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2번입니다. 자, 9의 양의 약수입니다. 9의 양의 약수는 원래 1, 3, 9죠. 1, 3, 9로 되어 있는 걸 다 쓰시는 겁니다. 자, 공집합. 1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9만 있는 거, 그다음 2개 있는 거. 1, 3, 1, 9, 3, 9. 마지막은 1, 3, 9가 있는 거. 그래서 총 따지면 총 8개가 되는 거예요. 자, 14번으로 갑시다. 자, 우리 네모 안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의 기호를 써놓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왼쪽은 1하고 3이에요. 오른쪽은 1에서부터 3 사이에 있는 정수 뭐가 있겠어? 1, 2, 3 총 3개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지? 포함되겠네요. 자, 2번으로 갑시다. A, B, C가 되고요. A, C, E가 됩니다. 포함되나요? 포함 안 되죠? 그죠?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있지 않죠? 3번입니다. 자, 공집합이 있고 2, 4, 5예요.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15번으로 갑시다. 비슷하죠? 네, 같다 같지 않다를 표현할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마이너스 1과 1이고요. 자,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거 정리하시면 1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같지 않다가 되겠지.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공집합이고요. 2에서 4 사이에 있는 자연수. 원래 2에서 4 사이에 자연수 누구 있지? 3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아 틀려? 같지 않다가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2, 4, 8이고요. 2의 n승입니다. 2의 n승은 그게 2, 4, 8이죠. 같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 자, 16으로 갑시다. 자, 5 이하의 소수의 진 부분집합을 다 구하는 겁니다. 자, 5 이하의 소수는 누가 있죠? 원래 2, 3, 5까지예요. 2하기 때문에 5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진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부분집합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5만 있는 거, 2, 3 있는 거, 3, 5 있는 거, 그다음에 2, 5 있는 거고요. 2, 3, 5 있는 건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같은 거는 진 부분집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2, 3은 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의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A는요, X가, 자, X는 6의 X입니다. 6의 약수는 2, 1, 2, 3, 6이죠. 자, 1번입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되겠지? 원소의 개수가 4개죠? 2의 4승, 16개가 됩니다. 자, 진 부분집합 어떻게 된다 그랬지? 2의 4승에서 하나 빼야 되겠죠? 16개가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1과 6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1과 6은 반드시 갖고 2, 3에 대해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니까 2의 2승 4개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입니다. 3을 원소로 갖지 않습니다. 3을 원소로 갖지 않으면 나머지 1, 2, 6에 대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니까 2의 3승 하셔서 8개가 라고 볼 수 있게 되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21페이지 보겠습니다. 7번. 자, A는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1과 2가 있고 1, 2를 집합으로 갖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니까요. 이거 나오시면 요거를 이렇게 네모칸을 하나 쳐주세요. 그래서 네모칸 하나 저 안에 있는 거 원소로 치는 겁니다. 이건 원소예요. 알겠죠? 이건 원소입니다. 자, 1번입니다. 공집합은 A의 원소가 된다. 이 공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원소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옳은 거죠. 자, 2번으로 갑니다.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렇죠?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으니까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도 오타가 되는 거고요. 3번입니다. 자, 1을 집합으로 갖는 집합은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원소가 된다. A의 원소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원소는 공집합 1, 2, 1, 2로 되어 있는 집합이 원소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으로 가시면 1, 2로 되어 있는 집합은 A의 원소가 되죠. 1, 2로 되어 있는 집합은 A의 원소가 되죠. 자, 5번 보시면 1, 2로 되어 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1, 2가 안에 원소로 있으니까 그 1, 2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부분집합도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 자, 밑으로 갑시다. 18번 마찬가지로 하죠. 자,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자, B가 있고 A가 있습니다. A가 1, 2가 있고 3, 4, 5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된다. 옳은 거죠? 자, 1은 B의 원소가 된다. 1은 B의 원소가 되나요? B 안에 1, 2, 3, 4, 5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3번으로 갑시다. 자,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자, 3은 A 바깥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소가 아닌 거고. 자, 4번입니다. 자, 2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다. 예, 옳은 거죠. 그렇죠? 자, 5번입니다. 1, 3, 5로 되어 있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B 안에 1, 2, 3, 4, 5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1, 3, 5로 되어 있는 것도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자, 19번으로 갑니다. 자, A는요, X가 2n. 자, 단 N은 5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5 이하의 자연수니까 A를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2, 4, 6, 8, 10까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기억으로 갑니다. 자, 5는 A의 원소가 된다.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렇죠? 여기다 두시면 되죠. 1, 2, 3, 4, 5를 집어넣어서 X가 원소야. N이 원소가 아니고요. 니은입니다.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6은 A의 원소죠. 그렇죠? 자, D 4하고 10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죠? 자, 리을 A는 2, 4, 6, 8로 되어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했는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10까지 있기 때문에 10까지 다 들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것만 되는 거다. 되겠습니다. 자, 20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해볼게요. 자, S라는 집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요. 공집합에 0과 0으로 되어 있는 집합. 헷갈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겠죠? 0으로 되어 있는 집합입니다. 자, 1번입니다. 공집합은 S의 원소가 된다. 자, 공집합은 S의 원소가 되나요? 공집합은 S의 원소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옳은 겁니다. 자, 2번으로 갑시다. 공집합은 S의 부분집합이 된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1은 S의 원소이다. 1 여기 이제 원소로 있죠? 그렇죠? 되는 거고. 4번 보시면, 자, 여기 좀 헷갈려요. 0을 집합으로, 0에 대한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죠. 그렇죠?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은 S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들어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다음 번 4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5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과 0을 부분집합, 0과 0을 집합으로 갖는 거,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S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